안녕하세요. 나무처럼입니다. 오늘은 생성형 AI가 블로그 포스팅을 했을 때 그에게 과연 검색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된다면 어떤 경우에 되고 안 된다면 어떤 경우에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가 공식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 블로그를 보시면 공식 입장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즘 이제 생성형 AI라는 게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챗 GPT, 뭐 구글 바드, 이런 것들이 있고, 네이버만 해도 네이버 Q도 있고, 클로버 X 또는 클로버 for 라이팅 이런 것처럼 이제 다양한 그 생성형 AI 서비스가 생겼어요. 근데 이게 과연 이제 이 생성형 AI에다가 저희가 이제 원하는 어떤 주제를 넣으면 그 주제를 가지고 얘네가 글을 쫙 써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이거나 아니면 이걸 붙였을 이제 이걸 가지고 블로그 포스팅을 했을 때 이게 과연 과연 포스팅이 검색에 반영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제 이거가 어떻게 되느냐를 두고 이제 말들이 많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성형 AI가 아니더라도 맨 처음에 어떤 글을 복사해서 몇 번 정도 복사해서 발행을 할 때는 그냥 반영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여기 좀 문제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처음엔 멀쩡해 주다가 어느 순간에 확 검색을 막고 저품질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AI로 쓴 글들이 검색이 아마 대부분들 되실 거예요. 되시는데 이게 과연 앞으로 계속 될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 또는 계속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가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네이버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검색 노출에 있어서 그냥 그대로 노출이 잘 될 수 있다, 검색이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다만 하고 이제 고리를 달기 시작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다만 생성형 AI를 활용했다면 해당 사실을 문서에 명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뭐 클로버 X를 활용했어요, 뭐 챗 GPT를 활용했어요, 이걸 써달라는 거예요. 이걸 쓰고 난 이렇게 발행했어요 라고 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이버는 이런 부분이죠.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고 있는, 그래서 좋은 문서라면 검색에 노출이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예전부터 그런 거잖아요. 이게 진짜 환장할 노릇이거든요. 뭐가 좋은 문서고 뭐가 아니냐. 자, 그런데 이번에는 네이버가 좋은 문서의 특징을 총 5가지로 정리를 해서 알려줬어요. 이걸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쓴 정보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애초에 예를 들어서 신문 기사로 나온 게 그게 뭐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그것까지 개인이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확정적인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고 듣고 사진 찍은 게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첫째, 신뢰할 수 있는 정보냐. 두 번째, 솔직한 경험이냐. 그래서 상품, 서비스, 장소 등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솔직하게 작성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번째 솔직한 경험부터요, 그 생성형 AI의 블로그 글쓰기가 서로 상충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사실 좀 말이 안 돼요. 내가 직접 가본 곳을 쓰는데 내가 직접 가본 곳을 AI가 쓴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가 AI의 힘을 빌리긴 빌리되 가는 건 직접 가야 하고 상품도 직접 써야 하고 서비스도 직접 받아야 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받지 않은 경험, 상품, 서비스, 장소 뭐 이런 것들은 그걸 가지고 만약에 AI를 썼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걸 갖고 썼다, 그러면 노출 안 시켜주겠다는 뜻이고요. 자, 세 번째, 독창적 정보여야 한다. 그래서 다른 문서를 복사하거나 짜깁기 하지 않고 나만의 정보로서 가치를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흥미롭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맛집을 갔다 왔거나 아니면 내가 뭐 어떤 휴대폰 사용기를 쓰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카메라 사용기를 쓰는데 제목에 예를 들어서 땡땡 카메라 뭐 신형 뭐 무슨 모델
사용 후기 알려줘. 이렇게 했을 때 클로버X나 네이버 Q가 뭔가 답을 쫙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질문을 나만 아니냐는 거죠.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질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이걸로 작성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비슷한 걸 갖다가 다 같이 복사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네이버 Q든 뭐 클로버X든 챗GPT든 구글이든 독창적인 질문을 가지고 남들이 안 했을 법한 걸 가지고 하면 그건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이버가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토픽을 발행하잖아요. 토픽을 발행할 때 거기도 그 생성형 AI가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목도 걔가 내 포스팅을 기반으로 써주고 내 포스팅을 기반으로 글 내용도 요약해줘요. 근데 이건 괜찮은 게, 그리고 괜찮다고 네이버가 얘기한 게 뭐냐면 내 포스팅은 나한테만 존재하니까요. 이거는 다른 유사 문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애초에 쓴 게 솔직한 경험이 밑바탕이 됐고 독창적 정보가 된 거예요. 이제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과연 아무 그거 없이 해도 괜찮은가? 요건 조금 다른 문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심층적 구성이 있는가? 심층적, 이 말이 되게 묘해요. 잘 들어보세요. 해당 주제에 대해 도움이 될 만한 충분한 길이의 정보와 분석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이걸 따진다는 건데요. 제가 이제 블로그 글쓰기, 좋은 글쓰기에 대해서 말할 때 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글자 수가 최소한 1000자는 돼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것들은 제목의 맥락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그건 또 좋지 않다. 그런데 1000자가 되지 않으면, 최소 900자 1000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검색에서 누락되거나 아니면 검색이 되지 않는다. 되더라도 잠깐 있다가 금방 내려간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조건도 구성을 해줘야죠. 근데 우리가 그 생성형 AI를 그러니까 네이버 Q나 클로버X나 챗GPT를 사용해 보면 길이가 굉장히 짧은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질문이 짧으면 사실 이게 되게 짧고요. 여기에 이제 뭔가를 자꾸 첨가할수록 내용이 길어질 수는 있는데 너무 짧은 내용은 검색이 안 된다. 이런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좋은 가독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글을 읽는 사용자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내놓은 글이 내놓은 글이 꼭 외국인이 쓴 글처럼 맥락이 좀 이상하거나 뭐 이러면 또 안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그 생성형 AI 좋은 문서를 다 충족하면서 검색이 되고 내가 생성형 AI로 블로그 포스팅 글쓰기를 해도 문제가 없으려면 생성형 AI의 글쓰기를 일부 참조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전체 블로그 포스팅에 얘가 한 30%만 아니면 40%만 차지하게끔 하고 나머지 60%, 70%는 살을 붙이고 내가 잘 다듬어야만 검색이 된다. 저는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생성형 AI 환경에서 창작자들의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성형 AI로 저품질 문서를 양산할 경우에는 검색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또 그러면 저품질 문서는 뭐냐? 그 예시도 여기서 드러났어요. 네 가지를 드러났어요. 1번, 다른 문서를 단순 복사하거나 검색 노출을 위해 유사한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니까 이거 진짜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다들 아셔서 단순 복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없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노출, 검색 더 잘 된다고 비슷한 키워드를 계속해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문서 안에도 너무 많이 쓰시는 분들, 여러 번 반복하시는 분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어뷰징으로 판단해서 검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쓰는 듯 마는 듯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뭐 키워드가 뭐 3번이 안 되면 안 되고 뭐 15번이 넘어가면 안 되고 뭐 이런 말 하는데요. 그냥 제 경험상으로 보면 이 중요한 키워드가 제목에서의 중요한 키워드가 본문에 아무리 많이 나와봤자 2-3번이고요. 정말 2-3번이고요. 이미 5번, 6번 넘어가면 그건 조금 어뷰징으로 비춰질 확률이 많아요. 뭐 10번, 15번은 이미 완전 틀린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생성형 AI로 문맥이 이어지지 않는 가독성이 낮은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생산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쓴 것처럼 외국인이 쓴 것처럼 문맥이 잘 안 맞고 가독성이 이상한 거 그런 글들 있잖아요. 특히 아직도 AI가 사실 생성해 주는 글들은 대부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예쁘게 잘
다듬어서 올려야 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뷰징이다 이거고. 세 번째, 동일하거나 유사한 컨텐츠를 생성형 AI를 통해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행위.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동일하고 유사한 걸 떠나서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그러니까 일부 영상을 보다 보면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 챗GPT만 활용을 잘하면 뭐 5분 만에 글을 쓰고 뭐 3분 만에 쓰고 뭐 또는 뭐 하루에 10몇 개씩 할 수 있고 뭐 100개를 할 수 있고 이런 말 하는데요. 예, 그런 블로그 사실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행위 자체를 네이버는 굉장히 주의 깊게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딱 몇 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하루에 아무리 많아도 4-5개를 넘기지 않는 게 상식적이고 좋습니다. 이 말은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블로그 누적 방문자 수가 막 1억이 넘고 2억이 넘고 어마어마했던 분들 중에 저품질이 돼서 고생하시고 여전히 저품질에서 못 벗어나시는 분들이 계시고 최근에도 저품질에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누적 방문자 수가 1억 넘고 막 이래.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얘네도 뭐 멀쩡하는데 뭐 괜찮겠지 했던 많은 것들이 제가 그분들을 지켜본 결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너무 많은 글을 발행을 하시면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 예. 심지어 내가 한 IP에서 여러 아이들을 가지고 하시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진 않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행위 자체는 멈추셔야 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5번째는 뉴스, 웹사이트, 블로그 등 다른 사람의 컨텐츠를 복사 및 짜깁기 하여 대량의 컨텐츠를 생성형 AI로 자동화하여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이게 뉴스나 웹사이트, 블로그 남의 거 가지고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시도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요. 이거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때 검색 잘 되는 글쓰기 뭐 이런 거 할 때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남들이 먼저 잘 쓴 글이 있는데 내가 이것과 너무 유사하게 글을 쓰거나 유사한 방식의 제목을 쓰는 경우에는 검색이 거의 안 돼요. 예. 근데 이게 참 답답한 게 이런 게 있죠. 내가 뭐 수준이 비슷한, 예? 비슷한 수준이 비슷한 뭐 하루에 한 5,000명씩 오는 A, B, C 블로그가 있는데 A는 여전히 잘 나가고 B는 뭐 그냥 그렇고 C가 언어를 잘 안 돼요. 그럼 이 C는 조급해지잖아요. 내가 뭐가 문제지? 그래서 A와 B를 보게 돼요. 그래서 A와 B의 좋은 점이다 생각되는 부분들을 본인이 스스로 뭐 벤치마킹이라는 생각으로 따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형식을 따라하고 소스를 따라하는 건 괜찮은데 제목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게 그렇게 따라해버리면 C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는 결국은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정리를 해보면 생성형 AI로 글쓰기를 해도 우리 노출해 줄게. 근데 좋은 문서여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언급한 좋은 문서여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좋은 문서가 아니고 어뷰징이면은 우리가 그냥 저품질이 되면서 검색에서 누락실 거야. 그래서 어뷰징이 뭔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는 여전히 문서에 C랭크, 그 다음에 다이아플러스 랭킹, 그 다음에 유사문독 판독 시스템 등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문서를 발굴하고 노출하는데 온 힘을 다할 거예요.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생성형 AI로, 다시 정리하면 네이버 Q, 클로버 X, 클로버 폴 라이팅, 구글, 그 다음에 뭐 챗 GPT, 뭐 여러 가지의 생성형 AI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글을 쓰실 거라면 얘를 토대로 나온 그 결과물을 내가 원래 쓰려는 포스팅에 한 30에서 40%만 반영을 하시고 나머지 60에서 70%는 내가 써야 안전하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30-40%도 그걸 뭐 그대로 가서 복사해서 붙이거나 이렇게는 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저는 훨씬 많이 들고요. 자체적으로 쓰되 그냥 그걸 좀 참조하시면 좋겠고, 대신 지금 말씀드린 생성형 AI를 정말 잘만 활용하시면 굉장히 새로운 신세계가 열린다.
예,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어떤 소스로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사실은 승부지, 거기에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포스팅하는 건 약간 바보짓이다. 예,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네이버의 공식 입장이니까요. 예, 그리고 네이버 검색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예, 이걸 토대로 더 좋은 블로그 활동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